네, 돌아가네. 예. 자, 오늘은 이제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중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뭐 음양오행로는 기초과정에서 아까 했는 얘기들은 우리가 명리학을 하면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과정이라 했고, 이 내용은 그 아까 이 그림 아까 그렸잖아요. 그지? 이 변화하는 원리, 세상 변화하는 원리를 우리 현실적인 위치에 이제 이 글자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또 오행을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까 오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여기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오행을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급 과정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책에는 69쪽입니다. 69쪽에 보면 육친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프린트물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책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쭉 육친에 의한 구분표 해가 표는 없습니다. 그립니다. 비견 해놔놓고, 비견은 먼저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고 음양이 또한 같은 것, 그죠? 비아자 했습니다. 그냥 눈 감고 요것만 탁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릅니다. 진짜로. 진짜 모릅니다. 이 그림 내용을 이제 보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프린트물에 제가 저거 드렸는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요 제목이 뭐고 하면 육친 관계를 말합니다. 또는 육신, 또는 육신과 십신, 육성과 십성. 예, 육성이란 비급, 식신의 식상이라는 거죠. 제가 잘못 썼네, 그죠? 식상이 맞습니다, 여기는.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요걸 갖다 육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각각이 음양으로, 아까도 음양 이야기 했잖아요. 양과 음으로 각각이 거기서 양과 음으로 붙였는 게 다시 하니까 5개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십성, 육신과 십신, 육성과 십성, 또는 육친 관계로 들어 육친과 십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와 포함해서 6개가 된 거죠. 비급, 식상, 이런 6개가 되기 때문에 육친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정리하자면, 자, 나라는 나를 대표하는 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주 명식에 있는 생일에 속하는 위에 천간의 글자. 아까 천간이고 10개의 간 중에 그 하나인 거죠. 여기가 들어가는 게. 그 글자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뭐 양환지, 그죠? 음한지. 이제 거기에 하는 글자가 나로 놓고 보고, 여기 있는 글자가 나로 놓고 보고, 그것과 오행이 같은 것은 비급이라 하고, 이렇게 글자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게 목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게 화일 수도 있고, 토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행이 같은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몽땅 비급이라고 호칭을 한다, 이겁니다. 비급은 뭐 일단 나와 같은 급이니까,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다 해서 친구, 동료, 형제 이런 관계들을 말합니다. 육친적으로 이야기할 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호칭을 우리가 비급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음양이 또 나눠지잖아요.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니까 음양이, 그러니까 결국은 오행이 같은 것을 비급이라 해서 이 비급 중에 음양이 나와 같은 글자는, 같은 거는 비견이라고 호칭을 하고, 그죠?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나와 다른 것은 급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비급이라면 형제, 친구, 동료, 이러한 관계들을 갖다가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관계들을 비급이라 하는데, 거기서 음양이, 비급 중에서 음양이 나와 같은 것은 비견이라고, 음양이 나와 다른 것은 급제라 한다. 자, 이 명주가
명주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내하고 학교 동기 동창들은 전부 친구예요. 그걸 비급이라 하고. 근데 음양이 같다고 해서 내가 남자인데 음양이 같으면 남자잖아요. 그걸 이제 비견이라고. 음양이 다르니까 급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 음양이란 아까 했죠. 마지막에 우리 선생님 질문 주셔가지고 양음 했잖아요. 이제 그것들과 이제 같은 그 급제, 다르면 급제. 그죠? 자, 그래서 비견과 급제를 하나로 묶으니까 비급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비급이 생해주면, 만약에 비급이 목이라면, 예를 들어서 목이 생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목생화 하잖아. 그럼 여기 화가 되는 거라. 요게 내가 토라면, 식상은 토생금, 생이니까 토생금에서 금이 되는 거고, 여기 내가 수라면, 수생목 하잖아요. 그럼 목이 식상이 되는 거고, 세상 이치가 만약에 화라면, 화생토잖아요. 세상 변하는 게. 화생금은 그거로 하는 거고, 화생목은 안 되잖아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변하는 위치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럼 요게 뭐인지에 따라서 식상은 글자가 정해진다. 오행이. 그죠? 다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비급이 생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비급이라는 게 정해지니까 나에서.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부른다. 식상은 우리 밥 식자를 쓰면 먹을 식자를 썼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뭐 안내 방송드립니다. 9866-4041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결국 자기 이 주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격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단어, 요 글자, 요 용어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각각의 요것들이 나타내는 게 육친적 관계도 있고, 그 사람 성격도 있고, 그 사람 사회성도 있고, 그 글자가 가리키는 말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들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상이라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을 통틀어서 식상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 여기는 나라고 했잖아. 나 주체성을 얘기하거든. 그런데 내가 뭐 하는 것, 이제 식상인 거죠. 그 식상을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었는데, 비급이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했고, 거기에서 아까 음양이, 그 음양은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 그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고 부른다라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낳은 것, 날 생자잖아요. 나타나는 거. 그럼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자라면은, 육신적 관계에서는 내가 낳은 건 누굽니까? 자식이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먹고 살라고 행한 것, 식상에 속한다. 그죠? 식상 중에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식신을 가지고 먹고 사나, 또는 상관을 가지고 먹고 사나,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 그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먹고 살려고 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거든. 그럼 여기는 이 재물을 따라서 재성의 별, 재성의 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 말에 재성은 내가 어떻습니까? 요거는 생하는 거고, 저거는 극하는 거죠. 상생, 상극하다, 동시에. 그죠? 상극한다라는 거거든. 또는 식상이 생하는 것. 그래, 내가 뭐 한다는 것이 식상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치 값이 재성인 거죠. 그래서 재물을 쓴 거죠. 내가 뭐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 내가 식상은 여러 개 있는데 재성이 없어. 그럼 내가 뭐 한 것에 대한 결과값이 네 팔자에는 없구나라는 거잖아요. 요리 이야기는 억수로 쉽죠. 대반 사주 볼 수 있을까 이거요. 이러한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쟤는 식상의 결과,
근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마음대로 욕심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극하니까 생하는 것은 내가 도와주고 밀어주고 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그건 내가 뭔가 이 제도를 가지고 또 억제하다. 누가 우리 자식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만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억제하다, 통제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재성인 거죠. 여기서는 생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통제하다 이게 이제 재성을 이야기한다. 거기서도 음낭적으로 아까 그 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 일간에 표현하는데 그거와 같은 것은 편자가 들어가 편제라 했고, 그죠? 정제라 하고, 그 재성도 이제 나중에 좀 더 나가면 나겠지만 큰 것과 작은 것 이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공적인 것과 이미 내 것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그 제가 또 생하는 것은 이 관의 성입니다. 관의 별. 관성, 관의 별. 그죠? 관은 이제 벼슬을 말해요. 명예, 벼슬,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거는 재에서 생하면, 재를 가지고 생하면, 생한 것이 이제 관이라 하고, 또는 내 주체가 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기서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관이다. 나를 통제하죠. 우리나라의 관은 뭐였습니까? 정부의 법, 규정, 규칙 뭐 이런 거 전부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적절히 통제하든 뭐 무자비하게 통제하든 간에 그런 것들이 전부 나를 억압하는, 통제하고자. 적절히 통제하면 내가 법을 적절히 잘 지키고 하면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함이고,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데모하는 것이 막 초주고 무자비하게 하는 것들은 어떻다?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러한 차이도 있다. 그래서 그러함을 관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저기 재물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명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명예란, 우리 삶 속에서 명예란 결국은 명예는 그 명예를 가짐으로 통해서 그 명예에 의해서 내가 통제됨을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명예가 좋은 건 아니죠. 적당해야 된다. 내한테 맞아야 좋지. 지나치면 결국은 내가 그 명예의 틀에 억압되고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은 그거는 절대 명예가 아니다. 그죠? 그런 함을 말한다. 그런 관계에 있는 것들을 관성이라는데, 음양이 내하고 같은 것은 편자가 붙어서 편의 관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음양이 나하고 다른 것은 정관, 발을 정자를 씁니다. 정관. 저기도 발 정자, 정제, 정관, 정인, 이거 전부 발을 정자를 써서 바람직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이라 하고, 여기서 편자는 치우치다라는 거거든요. 이래서요. 여기서 이 붙이시보다 치우치다. 선생님 맞습니까? 치우치다. 이래서 요 편자 써가지고 이제 이는 도장을 말하는데, 인성. 도장, 편인은 도장이자 저걸 씁니다. 여기서 이 성은 또 별성자로 씁니다. 인성의 별, 재성의 별, 관성의 별, 이렇게 쓰는데, 그 인성은, 그죠? 우리 위치에서 보면 인성은 어떻습니까? 나를 생해주는 위치에 있잖아요. 아까 내가 생해주는 위치는 식상이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죠? 또는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입장.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다? 식상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자식이 되고, 여기서는 인성은 아예 낳을 수 있잖아, 우리를. 그리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인성은 다 어머니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에 속하다. 그래서 인성이 약하면, 인성은 있으면 좋죠. 지나치면 안 좋고, 인성은. 내가 사회에 나가는데 인성이 있어. 어떻습니까?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이, 나의 방패막이가, 외부로부터의 나의 방패막이가, 외부로서 나를 극받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인이 설에서 나한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삶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난, 육체적으로 볼 때는 나의 어머니도 되지만, 나의 또 후원자,
성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이 인성에 속하고 또 이제 도장인자를 썼는데 결국은 이 인성은 문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글과 학문을 대표하는 이제 이 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성은 나를 생애해 주는 글자는 인성이다 하고 자 여기서 우리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친 또는 육신과 십성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상생상극론을 접목을 시킵니다. 자, 세상 변하는 위치가 내가 튼튼하면 내가 주위에 새가 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또 내가 주위에 새가 약하거나 내가 몸이 약하면 자기 주체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함을 말하고 그러면 비겁이 좀 많다. 그래서 내 새가 많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식상이 있으면 식상이 뭐라도 적당히 있으면 좋겠죠. 근데 식상이 몇 개나 있어. 한 3개나, 한 3개 이상 넘어가면 많은 거거든, 사실은요. 한 가지만 해도 사실은 바쁘잖아요, 지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3개씩, 4개씩 이래 되면 어떨까요?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라 했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든 뭘 하든 내가 뭔가 행하다라는 건데, 그 행함이 결국 여기까지 잘 가야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값까지 나오고, 또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그 값으로 돈이 들어오고 이래 해야 되는데 여기만 진딱 바쁘기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없으면 세상 바쁘기만 하지 그에 대한 결과값은 아예 없다라면은 내가 그만큼 챙기지 않는다라는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은 있다라면은 그것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다라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의 형태를 알 수 있을 수가 있잖아. 그 사람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정신적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겠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대번 아시겠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있으면 또 돼. 근데 요게 없어 또 요게 있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했잖아요. 그거 없어. 그럼 안 하겠다는 그에 대한 에너지가 없다. 그럼 그에 대한 욕심은 거기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값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거잖아. 요거는 약한데 여기 있으니까 강하게 있다면 요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 하고 뭔가를 얻겠다는 거잖아. 그런 에너지가 많다, 강하다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 뭐라 합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식으로 안 하고 게으름 뱅겨가 결과만 챙기겠다 이거잖아요. 사실 도둑놈 심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내 안 하고 공짜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과격한 표현으로 도둑놈 심보하고 이래 하지만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그냥 없거나 근데 행운에서 들어오면 그게 이제 이 진짜로 대박 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행운에서 맞아지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없고 진짜로 기운이 없고 여기만 잘 있으면은 진짜 행동으로 크게 하지 않고 정신적인 뭔가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다르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항상 바쁩니다. 항상 바빠. 여기 없는 사람은 다른 것 갖고 하려고 하거든. 안 움직이고 하려고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큰 것을 노리는 거죠. 어떤 그러한 형태이다. 또 여기까지 가면 돈 좀 벌고 나니까 내가 뭔가를 판장이라도 완장함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장은 결국은 나를 억압하는 거거든. 나를 억압하는 거. 그 결국 내 위치에 맞는 명예를 찾아야 되는 건데 적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고 내가 돈 좀 열심히 살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당연히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 그래 하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다치게 돼요.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의 멍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이치를 여기서 그 8글자를 풀어보면 그러면은 나는 어떤 이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내한테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인성은, 마지막으로 인성은 나한테 이 사람한테는 글과 학문을 말하기도 하고 문서를 말하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어머니를 말하기도 하고 이러한 환경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관을 나인데 순화시켜주는 거예요. 나인데 억압하는 나를 통제하는 관을 이 인성이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관을 완화시켜서 그 내인데 다가오는 통제, 중압감 이런 걸 인성에서 완화시켜서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면 관이 잘 있으려고 하면 이 인으로 끌어들여야 돼. 관을 내한테 과중하다고 생각하면 인성을 써야 돼, 내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를 공부를 하든지, 글과 학문을 하든지,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나인데, 어떻게 짐이 되고 삶의 무게가 되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한 명을 풀어보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또 생과 그걸 돈만 벌자고 하면 뭐를 극합니까? 글과 학문이 안 되고 이거잖아요. 그죠? 관을 취하고자 하니 내가 힘들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니 뭡니까? 이 법과 제도, 질서 이런 것도 좀 살짝 벗어나기도 하고 해야 되겠고 이런 거죠. 돈만 쫓자니 글과 학문, 문서 글과 학문을 뒤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명을 풀어봤을 때 물론 골고루 에너지들이 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골고루 있는 에너지들은 받은 명이잖아요. 하늘에서 부여받은 내 명인 거죠. 그걸 어디다 씁니까? 운이 접목돼야지 운명이 되잖아. 그리고 그 운은 흘러가는 우리 소위 대운, 그죠? 년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상생상극론으로 보면 자기 명을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개수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 따질 것도 없고 비겁이 몇 개고 뭐 식상이 몇 개 해보면 어느 게 좀 강한지. 아, 여기 내 부여받은 명이구나. 그런데 대운을 탁 봅니다, 밑에. 그래, 이 명이, 부여받은 명이 현재 어떤 운에 걸쳐져 있는지, 그죠? 아, 오늘의 내 운명은 이렇구나라는 거죠. 현재의 내 운명은 이러한 운명을 가졌구나. 그나마, 아, 현재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겠구나라는 것도 뭐 세세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여기 있는 글자를 여기 딱 대입시켜 보시면, 여기 각자 자기 것들을 대입시켜 보시면 조금 쉽게 중국 가정이지만 이해하실 수 있다. 여기 우리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음양오행이지만 여기 음양오행을 놓고 육신과 십신을 넣었지만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것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생각도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 심리도 알아볼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중국에서는 오늘 육신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중국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이해되죠? 그죠? 들을 때 대만 이해돼 안 되는 질문 없으시잖아요. 대만 이해되는. 그럼 오늘 중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